민지가 저기 있다. 잠시 뒤 굵은 엔진 소리가 울렸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박진철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메고 내렸다. 형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배고프지? 김밥도 사왔다. 성한수가 한숨을 쉬었다. 싸우러 가는데 김밥이냐?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지. 긴장감 속에서도 두 사람의 티격태격은 김 부장의 굳은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그도 잠시였다. 휴대전화 위치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김 부장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이동한다. 세 사람은 곧장 차량을 돌려 폐공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주강차는 넓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 실장이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항구에 있던 인원은 전부 제압당했습니다. 주강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금이빨은 잠적했습니다. 주강차 내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도망쳤다는 건 살고 싶다는 뜻이지. 남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찾아올까요? 아니. 주강차는 천천히 돌아섰다.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어. 낡은 모텔. 금이빨은 금리를 드러낸 채 술병을 집어던졌다. 이제 와서 나를 버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주강차 내 재개발 자금 흐름과 비밀 거래가 담긴 마지막 보험. 금이빨은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내가 죽더라도 같이 죽는다. 폐공장은 수년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장소였다. 김 부장은 손을 들어 두 사람을 멈춰 세웠다. 움직임 있다. 성한수는 천천히 측면으로 돌아갔다. 박진철은 굵은 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창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전기를 들었다. 순간, 김 부장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 사람의 손목을 비틀어 무전기를 빼앗고 다른 한 사람의 목을 가격해 조용히 쓰러뜨렸다.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박진철이 휘파람을 불었다. 형은 아직도 사람이 아니네. 성한수는 쓰러진 사내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며 말했다. 안쪽에도 많다. 김 부장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을 들었다. 목표 이동 준비. 곧 출발한다. 그는 짧게 말했다. 늦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가 휘둘러지고 주먹과 발길질이 번개처럼 오갔다. 성한수의 발차기가 상대를 벽까지 날려보냈고 박진철은 거대한 몸으로 적들을 밀어붙이며 길을 열었다. 김 부장은 가장 안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 끝. 낡은 의자 하나. 잘린 밧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은 머리끈. 김 부장이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민지가 늘 하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차량 시동 소리가 울렸다. 김 부장은 창밖으로 달려갔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뒷유리 너머 누군가의 손이 짧게 창문을 두드렸다.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 얼굴. 민지. 김 부장은 망설임 없이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서 성한수와 박진철도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 곳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망원 조준경 너머로 김 부장을 바라보던 박강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 저 아이였군. 그는 천천히 조준경을 내렸다. 이제 당신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다시 폐공장을 삼켰다. 차량의 후미등이 어둠을 가르며 멀어졌다. 김 부장은 숨을 몰아쉬며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 손에는 민지의 머리끈이 꼭 쥐어져 있었다. 손바닥이 아릴 만큼 힘을 준 탓에 머리끈의 작은 장식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형. 박진철이 뒤따라와 김 부장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금 뛰어가선 못 잡아. 성한수도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다. 상대는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 우릴 끌고 다니고 있어.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는 방금 떠나간 승합차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잠시 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타이어 자국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굽혔다. 흙 사이로 검은 기름이 새어 있었다. 급하게 출발했어. 성한수가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정비가 안 된 차다. 오래 달리면 반드시 멈춘다. 그 말에 박진철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찾으면 되잖아. 김 부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도심 외곽. 버려진 물류창고. 검은 승합차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자 박강성이 먼저 내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손짓했다. 부하들이 안으로 움직였다. 창고 안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두꺼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박강성은 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절대 다치게 하지 마라. 부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까지 올 테니까. 박강성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편 주강차는 금이빨에 은신처가 비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남 실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금이빨이 숨겨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강차는 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도망치는 개는 언젠가 주인을 물려고 하지.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 주강차는 창밖을 바라봤다. 김 부장이 대신 찾아오게 둬. 그 한마디에 남 실장은 모든 의도를 이해한 듯 고개를 숙였다. 주강차는 처음부터 금이빨과 김 부장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 부장 일행은 오래된 정비소에 차를 세웠다. 성한수는 벽에 걸린 지도를 펼쳤다. 항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셋. 박진철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쪽은 공사 중이라 대형차는 못 간다. 김 부장은 남은 두 길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김 부장이 전화를 받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김 부장은 곧바로 상대를 알아챘다. 땅강아지. 더 움직이면 내 딸만 위험해진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만 찾으면 난 사라진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말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통화는 그대로 끊어졌다. 김 부장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성한수가 물었다. 특임국? 우릴 지켜보고 있다. 박진철이 씩 웃었다. 그럼 우리만 뛰는 건 아니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적은 하나가 아니었다. 주강찬, 박강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특임국까지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김 부장은 손에 쥔 머리끈을 다시 바라봤다. 민지. 손에 쥔 머리끈은 이미 체온을 머금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성한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고 박진철은 조수석에서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다. 갑자기 김 부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문자 하나.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라. 그 아래에는 좌표 하나가 찍혀 있었다. 박진철이 인상을 찌푸렸다. 함정이네. 성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오라는 놈치고 진짜 혼자인 놈은 없어. 김 부장은 좌표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같이 간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오래된 화물터미널이었다. 운행이 끊긴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고 빗물이 철판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김 부장은 가장 안쪽 통로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그 순간 철판 위로 발소리 하나가 울렸다. 김 부장이 몸을 돌리는 순간 쇠파이프가 날아왔다. 그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한 뒤 상대의 손목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방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10여 명. 모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잡아. 짧은 명령과 함께 공격이 시작됐다. 김 부장은 컨테이너 벽을 이용해 상대를 좁은 공간으로 유인했다.
한 명의 주먹을 흘려보낸 뒤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고 뒤에서 달려드는 상대는 몸을 틀어 그대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만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성한수의 발차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한 번의 회전으로 두 사람을 쓰러뜨린 그는 곧바로 다음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박진철은 정면으로 밀어붙였다. 비켜! 우렁찬 외침과 함께 거대한 몸이 들이받자 상대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졌다. 한편 주강찬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남 실장이 들어와 말했다. 김 부장이 터미널에 들어갔습니다. 박강성도? 네. 주강찬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군. 둘 중 하나는 오늘 끝나겠군요. 주강찬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 둘 다 살아남아야 한다. 남 실장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서로를 더 망가뜨려야 하니까. 터미널 가장 깊은 곳. 김 부장은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지. 그가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대로. 김 부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검은 외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박강성. 박강성은 김 부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강성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천천히 말했다. 민지는 어디 있지?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건 그게 아닙니다. 내겐 그것뿐이다. 박강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낡은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두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을 기억합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굳었다. 박영광. 제 형입니다. 박강성은 사진을 다시 집어넣었다. 형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래서 저는 다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박강성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듯 공격과 방어가 쉼없이 이어졌다. 멀리서 성한수와 박진철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철문 안쪽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빠. 김 부장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한순간의 빈틈. 박강성의 주먹이 김 부장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냈다. 김 부장은 몇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다시 몸을 세웠다. 이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공작원도 특수요원도 아니었다. 딸을 구하려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